10년 후 세상은 혁신 기술로 부자가 될 사람과 그냥 살기 위해 발버둥 칠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뉠 겁니다.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에이, 말도 안 된다. 옛날부터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았는데 사실상 세상이 달라진 게 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누군가가 10년 전에 이 세상은 이제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10년 전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역시나 또 에이 무슨 소리야 막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실 거지만,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이 주택 가격의 급등이죠. 물론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잡힐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과 최근 몇 년간은 이게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안 될 거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래를 준비해서 현재 부자가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만 틀어봐도 굉장히 많죠. 1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지금은 건물주가 돼 있다 뭐 이러시는 분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그냥 주어진 대로 매일매일 그냥 대충 살 것인가,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이 부유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모든 부가 AI나 로봇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다. 다수 학자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 내 기술의 진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제가 읽은 책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 부제로는 미래를 바꾸는 4가지 메가테크, 이 책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미래를 바꿀 4가지 메가테크 산업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결합된 메타버스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과 결합된 구독경제. 세 번째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우주 개발이고, 네 번째는 유전자와 바이오 산업입니다. 단 하나하나로만 봐도 뭐 파급력이 꽤 크겠지만 이게 두 가지가 결합돼서 왔을 때 실제로 우리 생활을 바꿀 만한 이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인공지능과 결합된 메타버스 부분, 1파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책을 읽건 어떤 내용을 보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종목을 사야 돼, 이거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것들에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투자 습관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핵심 내용을 제대로 알기 귀찮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귀찮을 때 사실상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갈 때 쓰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도 단순히 그래서 뭘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상세계에 접속하셔서 내 캐릭터나 아바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무슨 회의를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어떤 느낌을 받았냐?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줌이나 아니면 웨이론처럼 이렇게 얼굴 보고 대화하거나 회의하는 것과 대체 무슨 차이가 있고, 이렇게 가상의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게 내가 게임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과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만 메타버스 하는 거지 정말로 향후의 미래를 바꿀 만한 산업인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처럼 정말로 파급력이 있기는 할까,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나의 캐릭터, 나의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거나 무언가 게임을 하거나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동안에 하던 게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캐릭터 아니면 나의 아바타가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있을 때는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의미가 굉장히 커지고요. 미래의 거의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가 트렌드가 바로 AI 메타버스, 즉 인공지능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아이언맨이란 영화 보셨나요? 아이언맨을 보면은 거기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가장 쉬운데요. 혹시 아이언맨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 그냥 가상으로
A지구라고 할게요. A지구라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접속을 했다 하겠습니다. 거기엔 내가 접속을 하려면 당연히 나의 아바타, 즉 캐릭터가 있어야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캐릭터가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내 비서가 돼서 내 일정을 전부 다 체크를 해주고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언제 몇 번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어느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다, 또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어떻게 가는 게 좋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나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 검색을 알아서 해서 줄줄이 찾아주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줍니다. 특히 내가 해야 될 일까지 대신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분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내가 검색해야 될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찾아서 분류해 주거나, 그리고 나의 동영상이 업로드 돼 있고 내 취미가 뭐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뭐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며 내가 구매하는 물품, 뭐 사람들까지 전부 다 입력이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나의 캐릭터는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내 비서이자 스승이자 조력자도 되고요, 또 친구까지 되는 거죠. 저자는 이런 개념을 디지털 미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상 공간에 접속하면 내 캐릭터가 있고 이것이 자비스처럼 정말 인공지능으로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다, 이러면 얘기가 틀려진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구매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파는 휴지를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공간에 접속을 했더니 나의 아바타가 저희 구매 내역과 뭐 패턴 이런 것들을 전부 검색을 해서 먼저 저에게 말을 겁니다. 휴지를 구매할 때쯤 된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최저가 휴지를 찾아서 리스트를 띄워줄까? 그러면 저는 매일 사던 거로 제 가격 낮은 걸로 주문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서 주문을 해주는 거죠. 잠시 놀고 있는데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저녁 시간인데 어떤 배달 앱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5,000원짜리 쿠폰을 주더라. 그래서 치킨이 거의 한 11,000원 정도면 한 마리 먹을 수 있는데 배달시킬래? 이렇게 제안을 해주죠. 그럼 저는 역시나 알아서 내 정보로 가입하고 주문까지 해줘,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서 치킨이 우리 집에 배달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렇죠. 아이언맨 영화를 보시면 자비스가 정말 주인공이 원하는 거를 대부분 다 해줘요. 정밀한 계산, 시간 이런 것까지 인공지능으로 해서 알려주면서 엄청난 조력자가 되죠. 메타버스는 그냥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뭐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 이런 거 모두 그냥 가상 공간 똑같이 분류할 수 있고요. 여기 안에 인공지능이 결합됐을 때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든 내가 접속을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내 아바타가 이런 것들을 전부 처리해준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접속할 의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의 사용자인 제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을 하거나 거기서 주문하고 또는 어떤 뭐 영화를 본다든가 무엇을 하고 이럴 때는 다양한 기록이 남는데 이것을 로그라고 부릅니다. 자, 저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인격체로 이런 로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남기는 정보의 기여자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의 심박수라든가 체온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같은 이런 데이터가 기록이 되겠죠. 이런 로그 기록들이 쌓여서 다양한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엔 저에게 맞는 최적화된 데이터까지 제가 받아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와 유사한 사람들은 술을 먹고 나면 다음날 숙취가 굉장히 심한데 이때는 뭐 비타민 B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평소에 비타민 B 영양제를 많이 먹어라, 그리고 최저가로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거까지 딱 나오는 거죠. 이런 정보들은 다양한 사용자들의 로그 기록이라든가 아니면은 의학적 정보들이 쌓여서 이게 결합되어서 저에게 맞는 최적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들이 쌓였을 때 발생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의 디지털미는 우리의 현명한 선택에까지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미국에 사는 사람이 단골 식당에 가서 매번 $2의 팁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1 정도만 주면 되는데 자기는 그동안 $2를 줬으니까 자, 오늘은 그냥 $1 정도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1만 줬어요. 그런데 점원의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매번 $2를 주니까 당연히 $2를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1만 줘서 실망을 했던 거죠. 자, 이럴 때 인공지능에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팁을 주는 게 현명하냐 물어보면 인공지능은 이렇게 답을 하죠. 팀 하포트에 따르면 이상적인 팁은 안정적인 느낌과 놀라움을 주는 효과를 잘 결합했을 때 가장 감사함을 느낀다. 그래서 매번 $2의 팁을 주는 것보다 매번 $1의 팁을 주고 5번째 방문했을 때 추가로 $5를 더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더 큰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먼 미래의 일 같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빅데이터가 쌓였을 때 사용자들이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되죠. 팁을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이런 유사한 질문을 했던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해결책을 보여주기만 해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분이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좀 따고 싶은데 어떤 멘트와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인공지능, 디지털 미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가장 여성분들이 많이 선택한 부담스럽지 않고 가장 확률이 높은 이런 선택지를 알려주겠죠. 물론 답변은 네 얼굴에는 택도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쓸데없이 괜히 말 걸었다가 험한 꼴 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어서 좋겠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인공지능, 그러니까 디지털 미의 백미는 뭐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현실과 똑같은 쌍둥이를 디지털에서 구현해낸다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 엔진의 특성을 그대로 가상세계에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에다가 어떤 물건을 가져오고 어떤 부품을 가져다가 가상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세상 안에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과 성능을 이렇게 바꿀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품 하나가 고장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이거는 너무 먼 미래의 일 같고 과연 이게 될까 싶은데 현재 롤스로이스사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 디지털 트윈 방식을 통해서 제트기 엔진 고장의 97%를 예측해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재 실제로 실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인체 기관, 인체 정보까지 입력이 된다. 그럼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발생할 일들까지 언젠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충분히 오겠죠. 그거보다 좀 더 구미가 당기는 건 메타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언어, 성격, 습관까지도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할게요. 그럼 할머니를 보고 싶다면 지금은 그냥 과거 영상 틀어놓고 그냥 우는 정도인데, 자,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여러 번 들어서 똑같은 목소리로 구현도 해놓고 거기에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있던 성격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가미를 시켜 놓으면, 물론 할머니가 직접 대화를 하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말을 했겠구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메타버스는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생활에 정말로 펼쳐질 일들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사실은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약간 반성을 했던 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상상력을 키우고 생각을 넓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라는 거냐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이 결합된 미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생각의 크기를 좀 넓힐 생각을 제가 했었어야 됐는데, 그저 남들이 이미 정리해둔 그런 자료만 가져다가 제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거 검색하시면 관련주, 수혜주 이렇게 쭉 나오죠. 저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메타버스가 가상 공간에서 나를 닮은 아바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아바타가 뛰어놀고 사냥하고 그 안에서 게임하고 이런 것들로만 본다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나의 아바타가 비서가 되고 때로는 스승이 되고 저의 디지털 클론이 돼서 제가 사후에도 저를 기억시키고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제 목소리 그리고 제 생각 이런 것들을 들려주고 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저의 감정적인 부분에도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최적화된 모든 정보들이 저에게 제공되는 이런 인공지능이 메타버스와 결합이 된다면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죠. 저 같으면은 거의 24시간 접속을 하면서 제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친해지는 과정에서 저의 아바타와 함께 할 겁니다. 물론 현실 생활에서도 제 아바타, 저희 디지털미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확장을 했더니 제가 어떻게 투자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켜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오늘은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파트, 이 부분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의 4가지 파트 모두 굉장히 흥미로운데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첫 번째 파트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